봄에 뿌려진 씨앗이 꽃을 틔우고 여름엔 무성한 잎들이 녹음을 자아냅니다. 가을에 무르익은 결실들, 그 씨앗은 다시 땅에 떨어지고 흙 속에서 추운 겨울을 납니다. 시간의 순리가 만들어낸 생명순환의 과정. 자연은 이렇게 계절을 반복하며 늙어가고 또다시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노화는 어떨까요? 대한민국에서 노년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50년에는 1,700만 명 이상에 육박할 거라고 하는데요. 고령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부릅니다. 어르신들의 자태가 참으로 고우십니다. 이렇게 취미 활동을 통해 인생의 즐거움을 찾는 것도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한 방법이겠죠. 사실 무병장수는 모든 어르신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무용한 지가 20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일주일에 2번 빠지고 사무용 와서 좋은 선생님이 열심히 무용이야만 운동되는 것 같습니다. 주어지는 대로 임명지 제천이라고 그 동안에 가는 날까지 남한테 피 안 주고 내 홀로 설 수 있고 홀로 건강하게 지내다가 밤사이에 가더라도 그런 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 하고 그냥 집에 있으면 나태해져가지고 나이는 많고 매일 운동하는 것도 그거 거짓말이고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나무 친구도 많고 저는 82이거든요. 나이는 못 속이니까. 그렇게 안 돼 보입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다면야 더할 나이가 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2명 중 1명은 3개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요. 수명은 갈수록 길어지는데 만성 질환을 안고 사는 이른바 유병장수 시대로 접어든 것이죠. 보통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이 죽는 병이 암이 제일 많고요. 2번째, 3번째가 심장병하고 뇌중풍이거든요. 심장병하고 뇌중풍이 동맥경화 때문에 생기는 병이고 이 2가지를 합치면 암보다가 더 많습니다. 더 많고 그리고 혈관이 노화가 진행이 되는 이 심장병하고 뇌중풍은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운동 부족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기죠.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뭐 절반 이상이 고혈압을 가지고 계시고 또 당뇨도 뭐 한 20-30% 되고요. 콜레스테롤 높은 분도 굉장히 많죠. 늙으면 의뢰 아픈 것일까요? 그 답은 노화와 노쇠의 차이에 있습니다. 노화가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과정이라면 노쇠는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의 저하를 뜻합니다. 노년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노화보다 노쇠일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진료하고 노인들 진료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 성인과 소아과 진료가 다르듯이 그래서 소아과가 따로 있는 것처럼 사실은 노인들도 그런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노인 환자는 한 가지 질병만 봐서는 안 됩니다. 몸 전체적인 기능을 봐야 되고 그런 기능을 요즘은 이제 노쇠라는 그러니까 실제 심각한 골절이라든지 중풍이나 심장병이나 또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높아지는 단계로 노쇠라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노화하고
실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질병이나 사망이 생길 수 있는 노쇠를 좀 구별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미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일찌감치 고령화 문제를 고민해 왔죠. 日本はですね、今世界有数の、長寿国と言われていまして、平均寿命がですね、どんどん、延伸してきてはいるんですけれど、同時にその少子化っていうのも進んできていまして、今、4人に1人が65歳以上の高齢者になってきてしまっています。でこのままでいくとですね、2050年には3人に1人ではなく、4人に1人4人に1人から3人に1人がその65歳以上の高齢者になってしまうと言われています。で今、65歳以上の方の医療費がですね、国全体の50%、60% 近くを占めているんですけれど、このままその高齢化が進んでいきますと、医療費も圧迫していきますし、あとは医療費が圧迫されるということが懸念されています。でこれからはですね、その高齢者がいかに健康にですね、幸せに過ごしていけるかっていうことを考え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と考えていまして、その高齢者の健康寿命の延伸っていうものも一つ目標に掲げているところではあります。健康寿命というのは定義としては、その日常生活に支障がないというふうに答えた人の平均ということになるんですけれど、その健康寿命、日常生活に支障がないという、あるというふうに日常生活に支障をきたす疾患としては、生活習慣病といったような、あとはから来る心疾患とか脳血管障害のような病気を引き起こしているとか、あとは痛みですね、腰痛とかですね、そういうものが日常生活に支障をきたす。あとは認知症ですね。そういうものが日常生活に支障をきたしている疾患の多くになりますので、そういうものを予防していくというのが大事になっていきます。 일본은 지난 2000년부터 국민들의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 건강 일본 20일이라는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엔 노년 세대들의 건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로코모티브 신드롬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ロコモティブシンドロームの定義としましては、運動器に障害があって、将来その介護状態になるリスクのある患者というふうに定義します。で要介護状態になるリスクの一つとして、歩行速度が遅くなると、将来、要介護状態になるリスクが上がるって言われているんですけれど、歩行速度の障害の、原因としてはやはり運動機能の障害というものが起こってきますので、まずはそういう、運動機能障害で、将来要介護になりやすくなるということを、国民に認知していただくことで、それを防ごうという、行動変容を引き起こす。それによって、その将来
要介護状態になることを予防していこうという、ようなもの目的のもとに、ロコモの認知度を上げるというのが、まずは健康日本21の目標の一つとして掲げられています。 노년기에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신체 활동을 유지하도록 예방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노력인데요. 그래서 노년기의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근력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관련 서적들도 출간되고 있죠. 일본에서 노년의 삶은 연금과 근육에 달려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1989년부터 전체적인 그 일본에서 그 건강 정신하는 프로모션하는 그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는데 이 1989년부터 1996년까지 이 당시에는 일본의 전체적으로 워킹 붐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그 1989년도부터 96년까지 한 7년 동안 계속 워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그 7년간에 그만큼 자기가 열심히 그 워킹을 하고 보행 운동을 하고 했음으로써 근력이 어느 정도 하는 건 한 12% 정도 감소가 돼요. 근력이 12%. 그 다음에 그 폐활량이라든지 이게 그 심폐 기능이 한 13% 정도 저하된다 하는 이와 같은 그것을 그 연구 논문에서 밝혀져 가지고 노화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워킹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는 이와 같은 그 과학적인 논문 그 근거를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1997년, 98년, 99년 이 당시에 대해 가지고서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는 이와 같은 그 캐치프레이즈를 워킹으로부터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 하는 이와 같은 것이 시프트를 했어요. 그것이 가장 큰 하나의 원인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7년 근감소증을 정식 질병으로 등재했습니다. 팔과 다리 등을 구성하는 골격근과 근력이 정상보다 크게 줄어드는 근감소증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데요. 근육과 근력은 노년의 건강과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근육량하고 근력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량을 20대에서 제가 90대까지 이 사람들을 한번 전부 다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비교를 한번 하니까 80대 이상이 되면은 20대에 비해서 남자는 한 29% 정도 근육량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여자는 한 24% 정도 근육량이 줄어들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신체 부위별로 봤을 때 보면은 발, 아시, 다리 근육량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자는 29%가 적은데 다리만 보게 되면 37%가 근육량이 적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5% 근육량이 적은데 다리만 보게 되면 29% 정도 적어요. 그러니까 고령기가 됐을 때 근육량이 감소할 때 특히 다리의 근육량이 감소된다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제가 논문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노화는 다리부터라는 이와 같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알을 때도 입증한 것이 되겠는데 이와 같이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력이 저하되지요.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력이 저하되면 그 다음에 보행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저하되고 그 다음 근력이 저하되고 보행 속도가 늦어지게 되면 활동량이 줄어들어요. 활동량이 줄게 되면은 먹는 양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악순환이 되어 나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근육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에 따라 근력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저하된다는 거예요.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이곳은 우리나라 현역 최고령 바디빌더 소영갑 어르신의 집입니다. 여든을 넘긴 몸짱 어르신의 밥상은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아, 이렇게 매일 식단을 정해놓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계시는군요. 아이고 진수성찬 아니고
조금씩 드시려니까 조금씩 그래 했지. 많이는 못하고 그냥 고루고루 만날 고루고루 드신다 하는 그게 목적이 돼가지고 맨 그걸 조금이라도 고루고루 하자 하는 게지 많이 드시는 건 아니고. 예. 그럼 언제부터 저런 식단을 준비하였어요? 한 몇십 년 된 거 아닙니까? 몇십 년은 안 되고 이제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운동도 좀 하고 하니까 이제 고루고루 드시려고 자꾸 무엇이든지 없는 것도 조금씩만 다 챙기라 하니까 조금 그런 거는 있어요. 어려운 점은 좀 있어요. 그냥 대충 먹자 해도 어르신 사전엔 대충이 없습니다. 뭐니 해도 밥이 보야 삼시세끼 꼬박꼬박 집밥을 고집합니다. 하루 세끼 몰라 좀 더. 규칙적으로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고루고루 이게 보자기다. 특별한 음식 없어도 하여튼 가질 수 뭐 있는 대로 나물하고 모든 거. 이거 맛있네. 나는 응. 하루 2끼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세끼 먹어야 보자기다. 뭔가 힘이 따라줘야 하지만 오늘 하는 뭐좀 누우시다 하면 그러니까 근육은 나이가 없다. 이제 64세 처음 시작했잖아, 본격적인 거는. 근데 근육은 나이가 없어. 근육 운동이 젊은 사람의 전문이 아니야. 나이 들어도 근육 운동 하면 그런 대로. 맨날 하는 소리 이제는 뭐 듣기 싫다. 근데 그거 안 하야 하다. 좀 열심히 해야 된다. 내 시간을 바로 하는 게 아니다. 응. 내가 10분에 1분이라도 하라 이기다. 그러면 돼. 저는 막 지팡이 안 짚고 유모차 안 밀어. 할매들은. 서영갑 어르신은 교직 생활 은퇴 후 60이 넘은 나이에 바디빌더가 되었습니다. 네, 역시 근육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수험생만큼이나 바쁜 고3 담임을 맡으며 건강을 챙기고자 시작한 아령운동. 이것이 제2의 인생을 살게 했죠. 탄탄한 근육과 균형 잡힌 몸매. 이야, 정말 부럽습니다. 몇 달 뭐 하기 퇴직 며칠 전에 몇 달 전에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퇴직하면 내가 나이가 60 너인데 보디빌딩 몸짱 대회가 한번 가면 싶은데 어떤 하니 막 펄펄 뛰는 기가 이 노인의 주체기가 뭐 노망되는 하는 게 그런 데는 젊은 사람 나가는데 당신 같은 노인 나오는 데 아니라 그런 이야기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내 의지를 꺾지 못했죠. 그 나간 게 99년 8월 말 퇴직, 2달 후 10월 말 대구시장배 대회 2달 만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퇴직하고 꼭 2달 운동회가 나온 거죠. 그 전에 아까 그 RM 운동 그거는 그냥 몸 관리 위한 기지 대회 위한 운동 아니었죠. 2달 만에 나갔는데 50세보다 그 더더군다나 64살인데 50세 부에 들어가가지고 당당히 금메달 모에 걸었습니다. 그때 기분 말도 못해요. 어르신은 집 지하실에 전용 헬스장을 만들어 놓고 일주일에 서너 번 강도 높은 근력 운동을 하는데요. 근력 운동을 매일 하지 않는 것은 근육이 생겨날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랍니다. 근육 운동을 하니까 제 몸이 되면서 팔도 볼록볼록해지고 어깨도 약간 이래 힘을 주니까 근육도 생기고 다리도 보내 생기는 걸 보고 저는 실제로 감탄했습니다. 그전까지 좀 야윈패였는데 몸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니까 아하 우리 몸은 근데 책도 좀 보니까 30대 후반부터 근육량이 줄어간다. 골양도 줄어간다는 걸 읽은 기억도 있는 데다가 같은 또래의 내 친구들 보니까 나이하신 모습도 보이고 아하 나는 그래도 했기 때문에 좀 괜찮네 하는 걸 느꼈을 때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 내가 실감했고 확신을 했어요. 그때부터. 그게 이어졌죠 지금까지.
사실은. 감탄했습니다. 이게 되는 걸 보고. 우리 몸은 후천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저항을 하고 충격을 주면은 근육이 움직이고 생긴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5월 미스터 대구 보디빌딩 대회가 열렸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참가자들의 막바지 준비 운동이 한창인데요. 소영갑 어르신이 빠질 리가 있나요? 근육을 돋보이게 하는 페인팅을 끝내니 젊은이들 못지 않습니다. 제가 있을 때 한참 이제 운동하고 이제 금메달 따고 계실 때 그때 나오셔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시는 뭐 와 그래도 그러셨는데 아직까지 제가 은퇴하는데도 계속 운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받을 점도 많은데 어디 가시는 항상 계시고 웃으시고 젊은 사람들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젊은 보디빌딩 선수들이나 다른 선수들이 많이 본받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저기 80세가 어르신이 넘으시는데 어떤 분들은 뭐 이래 보면 왜 저런 데 나오나고 생각을 하겠지만 나이에 생각하시면은 80세예요. 80세에 과연 저런 몸을 저희들이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직접 제가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어쨌든 저 보시면은 아직도 복권도 유지하고 계시죠. 젊음도 유지하고 계시죠. 항상 웃으시죠. 그 건강을 생각해서 하시는 거 보면은 항상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대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젊은 참가자들이 그간의 땀과 노력으로 만든 근육을 한껏 과시하는데요. 사실 젊은 사람들은 건강보다 멋진 몸매를 위해 근육을 키우는 경우가 많죠. 자, 우리 특별히 오시는 우리 60세 이상급의 우리 장년부 우리 선수들에게 큰 경기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 출전! 현역 최고령 바디빌더의 보디빌딩 대회 최다 출전, 최다 입상, 무려 3관왕이 빛나는 그 이름 32번 서영타. 어르신은 이번 대회에서 60세 이상 마스터즈 부분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생각하는 노하우가 하나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걸어라. 둘째, 걸어라. 셋째, 걸어라. 이게 내가 만든 방법입니다. 첫째 걸어라, 둘째, 셋째 다 걸어라. 걸어라가 뭔데? 다 다릅니다. 첫째 걸어라. 의지를 걸어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큰 일을 할 때 목숨을 걸고 한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이 운동을 하는데 의지, 태양에 타는 의지를 걸어라. 마음을 걸어라. 그 영어로 will입니다. will. 둘째 걸어라. 걸어야 됩니다. working. 그래서 W. 세 번째 걸어라. 무게를 걸어라. weight. W 세 개입니다. 이니셜이 세 개 W. 3W 운동법. 이게 내가 창안에보다도 내가 말을 맞춰 남기죠. 그래서 나는 어디 가도 강의 주제가 처음에 근육은 어렵다 해놓고 그 다음에 3W 운동법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걸어라. 둘째 걸어라. 셋째 걸어라. 첫째 걸어라. 해겠다는 의지를 걸어라. 그 다음에 둘째 걸어라. 진짜 걸어라. 셋째 무게 걸어라. 무게 걸어야 운동이 근육이 된다. 이게 비결입니다. 경상북도 영주시 소도축 이력 관리를 맡고 있는 김하수 어르신. 어르신은 퇴직 후에도 이렇게 일선에서 활동 중입니다. 퇴직 현재는 한 18년째고 그 이제 관련된 부서에 여기는 한 4년 좀 정도 됩니다. 뭐 이제 뭐 숙달 돼가지고 한 4년 하다 보니 이력이 났어요. 어르신의 건강 비결은 바로 꾸준한 운동인데요. 최근엔 줌바 댄스에도 도전하고 있답니다.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 부끄럽거나 그런 건 없고 그냥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테니스, 등산 등 꾸준한 운동을 해온 김화수 어르신은 규칙적인 근력 운동도 빼놓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운동이 생활이 된 셈이죠. 김화수 어르신의 운동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년에 4번 정도 40km 풀코스에 출전하는 노장의 마라토너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쉽게 도전하기 힘든 운동인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마라톤 도른 지가 한 12년 정도 됐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같이 했으니까 오래되셨죠. 그래서, 네. 뭐 젊은이 못지 않습니다, 열정은. 2. 성분아 어디 가니? 출발! 더운 날씨 때문에 김화수 어르신은 오늘 10km 코스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탁 트인 강변과 수려한 풍경이 어우러진 마라톤 코스. 허나 푹푹 찌는 온유울 더위가 어르신을 힘들게 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많이 힘드세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직? 아, 뭐, 시끄러요, 뭐. 그만하지. 아니, 뭐, 오늘, 오늘 삼복더위 내가 좋아 그런지. 신나. 무더위도 어르신의 열정을 막을 수 없습니다. 무사히 거뜬하게 10km 완주에 성공했죠.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김화수 어르신. 어르신의 빛나는 인생 레이스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노인들은 볼 때 우리가 나이가 들고 뭐 병이 있으니까 다 노인들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노인들은 자기 건강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노인 중에 마라톤 하는 사람, 뭐 관절이 부담이 돼서 테니스 같은 거는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사실 하는 분들은 그걸 그대로 권장해 줘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하면은 그 노인이 될 때까지 살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은 진료할 때 뭔가를 이렇게 새로운 걸 뭔가를 교육을 해서 뭔가를 바꿔주고 하는 것보다는 보통은 자기가 건강관리를 잘 해왔기 때문에 그게 잘못돼서 문제가 와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 건강 상태로 자기가 건강 유지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원래대로 돌려주면 된다,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노인들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건강을 잘 유지해서 노인까지 이렇게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건강관리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일반적으로, 물론 평균적으로는 노인들은 갑자기 뭐 마라톤을 한다거나 테니스를 치거나 하면 관절이 부담이 와서 안 되는데 본인이 그 하고 있던 운동, 그런 것들은 무리하지 않도록 계속 하도록 하는 게 유지하는 방법이 되거든요.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이 어우러진 이곳은 일본 최남단에 위치한 오키나와입니다. 약 400년 동안 류쿄 왕국이라 불리며 일본에서도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한 곳이죠. 건강한 노년에게 수여하는 이 상장의 주인공, 100세를 눈앞에 두고 있는 다이라 스미코 할머니입니다. 고주로 구주와 조금이 나라 시지주 하지주와 하나자까리 똑같이 주기 때문에 아자야까니百で咲かそうよ主の花50、60はわらびなら70、80はさらばんじ十勝過ぎたらかじまや100で祝うよ福の花健康長寿 남편과 자식을 먼저 떠나보냈지만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할머니의 장수 비결은 무엇일까요?
体を動かすのが一番健康の秘訣。まあ癒された状態でもして畑仕事もするからさ、体を動かすのが一番健康の秘訣。健康が第一。99か年になっても風邪ひいて一日も眠ったことがない。珍しいこと自分でもほんと不思議ぐらいである。風邪薬は飲んだこともない。それでコレステロールが高いとか、この小さい薬一つ1ヶ月に1回取りに行くだけ。何にももらったことがない。先生に聞いたらね、なぜ先生このコレステロールのは下がらないですかね。健康である人はね、コレステロール高いから心配ありませんでしょうって先生がおっしゃるんだのに、そうかもわからないねと思うさ。この年になっても絶対に風邪ひいたこともないしや、コレステロールの薬一つだけ。 할머니의 일상이 빼곡히 담긴 일기장. 밭에서 채소도 키우고 복지관에서 미녀도 배우고 이렇게 활기찬 일상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한다는데요. 100세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건강한 삶의 흔적입니다. 何歳まで頑張るかねって。100歳まではどうしても頑張らないといけないと。あと1年ですよ。どうしても100歳まではできるだろう。大丈夫ね。100歳までは大丈夫。 오키나와는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장수 지역인데요. 오키나와 북부 해안에 자리한 오기미 마을은 지난 1995년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세계 최고의 장수촌입니다. 주민들의 장수 비결을 알기 위해선 먼저 이들의 식습관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건강한 느낌이 드는군요. まあ料理は結構の種類セットしてますけども、器はその小木味村の陶芸家が作ってる器をできるだけ利用してるんですね。で中身的にはその3つこの村の大宜味村の昔ながらいただいてきた伝統料理ですから、伝統食材を使って料理をする。それもこだわって季節お料理の食材を使うので、材料が少しずつその都度違いますよ、季節によって。ですから食材の使い方がどんどん変わりますので、お任せくださいねの方言のマカチクミソーレなんですね。でマカチクミソーレランチにネーミングしてますので、なんか考えようによって私がやりたい料理を作って皆さんに食べていただくっていう、その方が無理のない食材の育ち方で体にも食べても無理がないだろうみたいな。 천혜의 자연 환경으로 장수 국가인 일본에서도 최장수 지역으로 꼽히는 남부의 열도 오키나와. 그러나 최근 오키나와 쇼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장수촌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まず第一やっぱり食の変遷だと思いますね。沖縄はいわゆる太平洋戦争の後米軍の当事下になり27年間米国の支配下に置かれていた。そういう時にファストフードがいろいろ日本本土より先に沖縄に入ってきました。こういうことが従来の食生活の構造を変えてしまったという、これが一番大きい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おります。はい。その他もう一つはやっぱりこの車社会になったということも大きいことだと思いますね。昔はみんな歩いて仕事もそうだしいろいろ足を使うということが非常に多かったわけです。ですから足を使うこの運動というね、栄養運動休養のこの運動、身体活動性というか、これが昔とはまた変わっ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일본 나고야 아이치현에 있는 건강과학종합센터.
1997년에 문을 연 이곳은 지역 주민들의 보건과 의료, 복지 등을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일본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ちょうど今から31年前に愛知県が策定した愛知健康の森基本構想に基づきまして、こちらの方の施設はできております。でその愛知健康の森基本構想というのはこれからの高齢化社会を見据えた上で健康で生きがいのある生活をしていこうという取り組みの中の、構想でございます。 이곳은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노년층에게 사랑받고 있는 하스르 마스르입니다. 일본어로 힘이 넘치다는 뜻의 하리키루와 영어로 근육을 뜻하는 머슬을 합쳐 건강한 근육을 만들자는 의미를 담은 6주간의 특별한 프로그램이죠. プラザができた20年前は高齢の方には有酸素運動っていうのが推奨されてたんですけど最近だと運動機能の向上だったり寝たきり予防だったりとかそういった膝痛予防で腰痛予防そういったので筋力運動っていうのも高齢の方にも今推奨してますのでやはり普段から使うっていうのは非常に重要だと思ってます。そうですね、一人じゃなかなか始めれないという方がやはり週に1回来て運動習慣が定着したようだったりとかあと年齢層が60以上の方が多く参加されるので仲間作りができたでその後このままお友達と一緒にトレーニングに通っているって方も多いのですごく効果だけじゃなくてそういう仲間作りのコミュニティということでも非常にいいよっていうことは声いただいてます。 나이가 들면 생기는 각종 노인성 질환은 특히 관절이나 근육에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좋아요, 어때요? 이것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이 힘들 뿐 아니라 다른 병을 이겨내는 힘도 떨어집니다. 그만큼 근력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원래 이제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이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근육은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관절에 안정성을 부과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가 들어서 근력이 약해지면은 그 관절을 움직이는 그 가동력이 떨어지고 특히 약해지면은 근육이 관절을 보호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퇴행성 질환이 점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근육의 질과 양이 이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의 양이 줄어들면은 아무래도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안정성이 떨어지면은 관절이 지멋대로 움직이게 되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힘을 못 쓰기 때문에 그건 이제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게 점점 더 심해질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 중심으로 해서 관절에 있는 근력을 중심으로 해서 근력 운동을 강화시킨다면은 관절을 자기가 편한 대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관절 질환을 현저하게 그 퇴행성 질환을 현저하게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각각에 맞는 그 운동을 좀 이렇게 따로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그 운동을 한다면은 근육의 양과 질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 퇴행성 질환이라든지 통증이 감소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랑엔 국경도 나이도 없습니다. 이렇게 아프지 않고 즐겁고 활기차게 여생을 보내는 것이 모든 어르신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노인이 처한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할 텐데요. 노인은 어느 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공동체의 문제로 다뤄야 할 때가 온 건 아닐까요? 지금 이 시대의 노인상은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가정이나 국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로 또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인식되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부에서는 노인 문제를 사회적 재앙의 수준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333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인생을 준비하는 30년, 또 일하는 30년, 노후 30년이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그 노후 30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국가적, 사회적 관심이 아직도 부족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접근 방식이 최저한의 돌봄이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향후에는 어르신들이 노후의 30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고령화 시대 노인 세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는 환자 자신은 물론이고 돌보는 가족들의 생활 또한 어렵게 만드는 고령화 시대의 그늘입니다. 어르신이 70대 남자 어르신인데요. 그 치매가 한 몇 달 전부터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주 증상이 배회. 예. 그래서 계속 집에 가셔야 된다. 누구랑 약속이 돼 있다. 얘기하시면서 그 짐을 싸서 잠시도 앉아 계시지 않고 하루 종일 배회하시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굉장히 간호사실에 수시로 오셔서 나가는 문을 자꾸 찾으시는 그런 배회 증상이 지금 심한 상태이십니다. 의성군 보건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치매 환자 가족들의 모임을 열고 있는데요. 간병의 어려움과 고민을 나누며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죠. 치매가 왔어요. 몇 년 전에? 한 5년 됐어요. 5년 되셨어요? 그 치매라는 그건 몰랐죠. 근데 이제 가니까 무슨 보소 가니까 이제 이게 왜 이러냐 하니 치매 증상에 카드를 증상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증상이 언제로 가면은 금방도 이제 어디 간다 해놓고 가자 하면은 또 안 간대. 보호자들도 80이 70대 후반이세요. 70대 후반 80대고 또 이제 할머니들이 치매가 많으시니까 보호자가 거의 할아버지세요. 요즘 다 이제 노부부끼리 돕고기 때문에 젊으신 보호자는 잘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께서는 또 진짜 아까도 말했듯이 요양시설 보내는 걸 굉장히 미안해하세요. 왜냐면은 막 버린다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는 본인들이 감당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시설에 가면은 사실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져요. 상태가. 왜냐면 어르신들은 자기 마음대로 밭에 가서 뭐 야채도 가꾸고 하고 싶은 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치선리. 이곳은 전국 최초의 치매 보듬 마을입니다. 치매 보듬 마을은 주민들 스스로가 치매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공동체 마을로 전국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죠. 치선리 마을 회관에서는 마을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 바느질도 그중 하나라는군요. 프로그램 목적이 치매 예방 목적이거든요. 치매 예방에 두뇌 활동에 좋은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이 바느질이 어르신 손끝으로 하기 때문에 소근육 운동도 되고 또 이제 바느질 하는 데 있어서 바느질 하는 사실 어르신들은 옛날에 해보고 지금 하는 게 또 오랜만에 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바느질 하는 방법도 안 잊어먹게 하고 요게 저희들이 인지 영역인데 작업 해상에 들어가요. 옛날에 이렇게 해봤는데 아까 전에 이게 뭐 밥보자기라 그러고 그렇게 표현하신 게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역이 해상, 옛날에 해봤던 거 해상하는 영역에 들어가요. 이 바느질이. 그냥 단순한 바느질이 아니라 이런 조각볼을 이어서 옛날에는 다 조각조각 이어서 밥보자기 만들고 했잖아요. 지금 하는 요 영역이 그런 영역에 들어가요.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작품들 정말 대단합니다. 이곳엔 가벼운 인지 장애를 가진 어르신 또 일반 어르신 할 것 없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함께 생활합니다. 격리가 아니라 함께 서로 보듬으며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죠. 또한 지역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검사를 통해 이상 징후가 있는 어르신들은 전문 병원으로 이송해서 관리합니다. 그게 이제 18년도 대통령 공약 사업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그래서 안심센터 요원들을 다 이제 우리가 다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그분들이 동네로 다니면서 경로당으로 다니면서 이제 그 MMS 치매 진단 검사도 하고 치매 진단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인지 저하자가 나오면은 그분들을 또 집중 상담을 합니다. 집중 상담을 해서 거기에서 또 병원으로 우리가 약간 치매 어떤 진단이 보이면은 우리 협약병원이 있어요. 협약병원으로 보내서 치매 진단을 검사 받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약을 복용하게 되면 또 저희들이 또 그분들을 또 다시 관리하게 되고 그래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중 약 10% 정도가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사실 치매는 완치 가능한 치료제가 없는 진행성 질환인데요. 때문에 증상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 시기를 앞당기거나 발병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매 환자분들은 일단은 인지 장애나 그런 것들이 나빠지는 속도가 정상인은 유지가 되는데 치매 환자들은 나빠지는 속도가 확 떨어지니까 우리가 치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약물 치료는 우리가 사실은 치매 환자를 다시 정상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나빠지는 속도를 늦춰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할수록 약물 치료를 빨리 할수록 이 환자가 나빠지는 속도를 훨씬 늦춰주고 또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을 더 그래도 그나마 정상적으로 보이게끔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을 길게 하기 때문에 조기 치료에서 조기 치료하는 게 꼭 필요한 병이 되겠습니다. 치매가 생기면 일단은 대부분의 가장 흔한 증상은 기억력 장애입니다. 기억력 장애가 생기면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본인이 두렵기 때문에 오히려 자꾸 위축이 돼서 안 나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극이 없으니까 더 빨리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환자가 있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이전에 했던 것들을 적극적으로 더 참여를 시켜서 쭉 계속 유지를 시켜나가서 계속 자극을 받게 해드리는 게 기억력 증진이나 유지에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본은 치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일본 도쿄 민간 주도로 운영되는 치매 카페입니다. 이곳에선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웃음 요가입니다. そうですね、笑いっていうのは本当にこう笑うんですけど、ヨガっていうのがヨガの呼吸法でお腹を腹式呼吸を使った深呼吸、それをやるんですね。で笑うとこうハッハッハッハッってこう息を吐くじゃないですか。で深呼吸をすることによって呼吸が深い呼吸になるので体の中にこう酸素が行き渡るっていうそういうヨガを今日はやります。作り笑いを私たちの体や脳っていうのは本当の笑いとこう区別できないので作り笑いで笑っても同じようにいい効果が現れるっていうことなので作り笑いをやるんですね。でまず手のひらと手のひらを合わせてっていう風にで作り笑いでも目を見て笑われるとつられて笑っちゃうんですよね。 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고민도 나누고 정보도 공유하는 치매 카페는 일본에서 4,000군데가 넘습니다. 치매를 격리와 관리의 대상만이 아닌 지역 사회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생활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そのキャッチフレーズからっていうよりかはまずは認知症の方自体が家から外に出れる環境っていうものが、必要かなっていうことで、結局家の中から出さないっていうこと自体が本人の気持ちを考えると本意じゃないって
自分は出たいんだけども出させてくれないみたいなところもあるんですね。でそういうものがなくなればいいかなっていうことですかね。まずその願うところはカフェ自体が日本全国で、開催が増えること、それは願っています。であとはその、認知症カフェ自体の言葉がもう少しその日本中に知れて、で、その認知症の方もしくはその家族の方が気軽に参加できるようなことになっていけばい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であとはもうここに行けば相談できるっていうその安心も与えられたらっていうふうにも思ってます。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인 일본에서 치매 인구 역시 증가 추세인데요. 치매 환자가 가능한 오랫동안 일상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꾸자는 것이 일본의 생각입니다. 또한 치매는 차별적인 단어라고 해서 인지증이라 부릅니다. 今厚生労働省では、新オレンジプランという、プランに基づいて認知症施策を推進し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実際認知症っていうのが、明確なですね治療法であったりとか、予防法っていうのが明確に確立されていないところでありますので、基本的にはその早期支援というか早期診断早期発見早期診断によって、早い段階で支援をしていくっていうところに重点を置いておりまして、認知症の方が認知症になっても住み慣れた地域で自分らしく過ごしていけるようにということで、施策を推進しているところです。で、具体的にはですね認知症サポーターといいまして、認知症の、認知症がどういった症状なのかというような知識を、持たれている方がその、認知症の方に対して身近な存在としてケアができるようにですね、研修等を行ってサポーターとして活動していただい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った方をどんどん養成していくっていうところを推進していましたり、あとは、そうですねかかりつけ医といって、よくなんて言うんでしょう、身近な医者の方医師の方ですねに認知症に対する対応力を向上するような研修を行って、身近にいらっしゃる医師の方が、認知症じゃないのかっていうのを、早期に発見できるようなシステムというか、そういったものが作れるようにそういった研修もさらに行って、そういった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メインとしては早期発見による早期支援というのを推進しているところです。 일본은 지역 포괄 케어라는 개념을 도입해 지역 사회가 주도적으로 치매를 관리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일상 속 치매 예방을 실천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대구의 한 종합병원. 반가운 얼굴이 보이는데요. 근육 몸짱 소영갑 어르신은 병원까지 모래주머니를 차고 오셨군요. 꾸준한 근력 운동을 해온 소영갑 김화수 어르신과 간단한 걷기 운동을 해온 어르신 두 분의 건강 검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검사부터 시작했는데요. 자신이 생각하는 신체적, 심리적 건강, 그리고 사회적 관계와 생활 환경 등을 묻는 설문 검사입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들의 근력을 알아보기 위한 악력 측정과 평형 감각과 민첩성을 알아보는 검사, 그리고 흉부 엑스레이, 호흡, 심전도 등 다양한 건강 검진이 진행됐는데요.
꾸준하게 운동을 해온 서영갑, 김화수 어르신과 간단한 걷기 운동을 해온 두 어르신, 과연 어떠한 차이를 보였을까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각종 다양한 운동을 생활화해온 두 어르신이 나머지 두 어르신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체적인 건강과 심리적인 건강에 대해서 운동을 안 하시는 분에 비해서 굉장히 거의 뭐 점수가 10점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군들이 운동을 하지 않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평균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지나치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이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의 신체와 또 심리에 대한 긍정적인 삶의 질 점수를 높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검진 결과 네 분 모두 특별히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육량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근육 운동을 하시는 어르신은 실제 우리 노쇠에 나이 들어서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근육 양이 엄청나게 많으시고요.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근육 운동이 아니라 이제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근육 운동 하신 분보다는 적지만 운동을 안 하신 분보다는 또 더 근육량이 많고요. 운동을 하지 않으신 분은 이제 평균적인 근육량인데 지방 성분도 체지방도 오히려 운동 안 하시는 분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이 생활 습관병, 대사증후군 이런 것들도 이제 위험이 높아지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유산소 운동이든 무산소 운동이든 그런 근육량을 키우고 체지방을 낮춰서 그런 여러 가지 대사성 질병을 막는, 그래서 동맥경화를 통해서 심장병, 중풍 같은 것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체적 건강만이 장수의 비결일까요? 노년의 삶에서 신체적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건강.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유태종 박사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고 그리고 하루 세 끼 꼭 챙겨 먹고 그리고 이제 긍정적이고 유머를 자주 찾고 아는 사람들한테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음악 감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책을 많이 읽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죠. 한창 활동할 때보다는 기력이 약해지고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지만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있는 유태종 박사. 노년 세대를 주제로 하는 지필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책은 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하나 정도 더 쓸 예정이죠. 어떠한 이제 주제, 어떠한 소재로 이제 또 책을? 내가 지나온 과거를 조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유태종 박사는 저서를 통해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무병장수의 기본이라 강조합니다. 또한 90이 넘은 지금까지 스스로 그 약속을 지키고 있죠. 비록 신체적인 불편함이 있지만 유태종 박사의 현재 모습이 과연 건강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노년 세대에서 심리적, 사회적 건강의 부분들이 이제 조금 간과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노년기에 접어들면 아무래도 신체적 기능이나 인지 기능 제가 영상을 보고 느낀 것은 이렇게 자기 효능감을 충분히 활용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보여집니다. 보통 노년기에 접어들면 모든 기능들이 쇠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화의 한 과정으로서. 하지만 노화가 진행이 되고 노년기에 접어든다고 하더라도 쇠퇴의 기능이 나타나지 않는 유일한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자기 효능감입니다. 자기 효능감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쇠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효능감은 내가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고 잘 해낼 수 있다라는 확신감을 말합니다. 자기 효능감 수준이 높은 노인들은 본인의 삶의 의미를 잘 받아들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대인관계도 원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그 역경이나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회복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자신의 그 남아있는 삶을 자기 주도적으로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간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물론 신체적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심리적 건강, 또 사회적 건강, 또 정서적 건강까지 다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진 않고요. 경상북도 문경시 표고버섯 재배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은 모두 연세 지긋한 지역의 어르신들인데요. 표고 품질이 좋기로 입소문이 나면서 인기를 끌고 있죠. 혹시 이 농장의 사장님 되십니까? 저는 사장은 아니고요. 시니어 클럽에 속해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우리 표고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24분 어르신이 4명씩 6개조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올해 목표는 한 1억 원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억 원이 어르신들한테 다? 네, 맞습니다. 모든 수익금은 어르신들의 급여 그리고 또 어르신들 일자리 기금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 건강과 더불어 경제적인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데요. 노인 일자리 특화 사업인 표고버섯 재배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해마다 많이 넣으니까 그걸 감당이 다 못합니다. 수요를 다 못합니다. 야, 그러면 이 버섯 재배 농사도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또 더 많이 좀 짓고 싶고 우리 목표를 올해 1억을 목표를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좀 많이 돈을 많이 가져가도 한 달에 예를 들어 좀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지, 그죠? 문경 시니어 클럽에서는 표고 재배뿐 아니라 공동 작업장을 마련해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동네 전방에서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은 딱 두 가지 형태입니다. 공익활동 형태, 시장형 형태. 지금 공익활동 형태는 사회 참여가 주 의미이고 시장형 형태는 어르신들이 사회 참여와 함께 소득 창출까지 겸해서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두 가지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문경 시니어 클럽의 경우에는? 네, 지금 1,098명 어르신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데 약 800명 어르신들은 공익활동 형태, 그러니까 단순히 사회 참여를 하시면서 여가를 보내시는 개념이고 나머지 2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은 시장형 형태라고 해서 일자리 사업도 참여도 하시면서 수익 창출까지 겸해서 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 추구하는 생산적 일자리에 조금 더 가까운 일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2015년에 문을 연 이 식당 역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성공 모델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솜씨 좋은 살림 구단 어르신들이 손맛을 발휘하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한 끼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지역의 소문난 밥집입니다.
사실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인복지 사업 안에 포함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복지 사업이냐 아니면 일반 시장경제 사업이냐 이 부분이 아직도 명확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우리 또 시니어클럽에 종사하는 직원들 입장에서 단순히 봤을 때 일단 이 생산품을 매출했을 때 이 매출을 하면서도 일반 경제를 쫓아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수익을 내는 부분을 또 고민도 해야 되지만 복지라는 틀 안에서 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조금 더 유연성을 가지고 정부에서도 조금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 그렇게 하다 보면 민간에서 하는 이 사업들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단순히 지금 현재 판매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을 해서 이거를 판매하고 소비하는 그 단계까지 일반 사업체에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또 이 복지시설에서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 재정에 맞게끔 또 보조금 정산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물건 하나 판매하는데 이런 부가적인 서류들이 판매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서류들과 행정적인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사들이 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면서도 판매에서 나오는 매출에 대해서 복지사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복지사도 소진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 또 제도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시는 부분들 어르신들을 정확하게 근로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도 조금 더 정부 차원에서 좀 정리가 되면 아무래도 이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자리 사업들이 장래적으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좀 여러 가지 바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두 늙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어쩌면 자꾸 위축되고 약해지는 내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또한 늙는다는 것은 삶의 지혜가 축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 노인의 존재 가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과 지역 사회가 노력한다면 더욱더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테죠. 100세 시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르신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Alors je sens en moi mon cœur qui